진짜 렌탈카임에도 이 프로파일이 트랜스퍼 되니까 앉으면 그냥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사이버 트럭 같이 이렇게 바뀌는 이 느낌 진짜. 그래서 좀 걸리더라도 테슬라에서 서비스 센터를 가려는 이유가 그거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이버 트럭을 고친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참 미국은 참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가지 아직도 꽤 저도 미국에서 이제 정말 2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배울 게 아직도 이렇게 주마다 다른 점과 주 내에서도 회사마다 참 다른 점, 프로세스가 참 다른 점 많은 거를 여전히 그러니까 늘상 어떤 일이 있으면 대응의 문제라는 거를 제가 여러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미국에 살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고친 후기 테슬라 콜리전 센터, 그러니까 테슬라가 고쳤고요. 꽤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이 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상으로 제 차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생긴 줄 저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고 어디가 고장났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건 앱으로 됩니다. 뭐 서류 사인부터 돈 내는 것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피드백을 받는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장점인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데를 갔으면은 그게 좀 주변에서도 사이버 트럭은 아직 이제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아직까지도 전기차를 수리하는 게 이곳에서도 그렇게 좀 쉬운, 그러니까 내연기관 대비해서 그렇게 좀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테슬라가 아무래도 서드파티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뭐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내연기관은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 메카닉도 있지만 유일한 불편한 점은 그래서 테슬라가 제일 잘 고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예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한 2주 정도 걸렸고 고치는 거는 1도 안 걸렸습니다. 서류 작업이 더 오래 걸렸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비용으로 고쳤습니다. 고치는 비용은 진짜 그것도 놀라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깨달은 점이 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페인팅이 얼마나 돈을 많이 잡아먹는지 시간부터 해서 드라이하고 그 매칭하는 페인팅 그 스페셜리스트 그게 정말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은 페인팅이 없기 때문에 부품만 갈기 때문에 이게 메인 프레임 멀쩡하면 부품만 갈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진짜 미국 물가를 고려하면 여기 센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저렴하게 고쳤다라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 정식 가격이 저 정도. 왜냐하면 모델 S는 6-7천 불이 깨졌는데 사이버 트럭은 더 비싸지도 않죠. 비슷한데 정말 수리비가 대부분 이번에 알게 된 거는 수리비가 대부분 저렴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그러니까 막 영상에서 너무 과격하게 다루고 토잉도 극한으로 밀고 이래가지고 차에 데미지를 줘가지고 마치 생긴 건 이런데 왜 이러냐는 듯이 얘기하는데 저는 의외로 이번에 다른 장점을 느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정책이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맡기면 로너, 그러니까 렌트카죠. 그 기간 동안 주는 차가 반드시 그 같은 급의 차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사이버 트럭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차 수리하는 동안 사이버 트럭을 어떻게 렌트로 끌고 다니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로너는 대신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니까 이 타이어가 레디얼입니다. 그리고 FSD 풀로 되고요. 슈퍼차저도 무료고, 심지어는 톨도, 앞선 제가 뭐 영상에서 다뤘을지 모르겠지만, 톨도 무료입니다. 사이버 트럭 렌트카는, 테슬라에서 빌리는.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면은, 제가 인트로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완전히 제 프로파일이 그대로 트랜스퍼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좀 무섭긴 한데 내비게이션 데이터라든지 좌석 데이터 이 모든 게 이제 로너로 가서 그냥 마치 제 차를 탄 양 뭐 어디 설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타고 가서
이런 거는 제가 뭐 렌트카를 하든 뭐 내연기관도 뭐 요즘 앱을 쓴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와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정말 스무스한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압도적으로 테슬라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 차인데 5,000마일밖에 뛰지 않은. 근데 이제 타이어가 레디얼인데 놀랍게도 레디얼 타이어가 역시나 소음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 파운데이션 모델의 올터레인 타이어는 휠캡도 그러니까 뽀대죠. 그러니까 외관상 좋을 뿐 레디얼을 타고 좀 놀랐는데, 물론 이제 타이어 프레셔가 조금, 전 적정 레커멘데이션 지키는데 타이어 프레셔가 조금 낮은 것도 기인하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타이어 프레셔가 좀 낮아도, 그러니까 토잉이라든지 짐을 실을 걸 고려해서 그렇게 50 psi가 레커멘드, 굉장히 높죠. 근데 대부분 트럭들이 그런데 일상용으로는 제가 받았을 때는 46이었는데 승차감이 이렇게 좋나? 레디얼 타이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서 승차감이 더 좋고 더 조용했습니다. 그게 놀라웠습니다. 비싼 타이어에 옵션 해봐야 멋만 있지,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진다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 FSD를 이렇게 빌린 차로도 다 되니까 너무 편해서 저는 앞으로도 차량 수리는 테슬라한테만 맡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느린 것 빼고는. 근데 상황상, 여기 미국 상황상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정식 딜러 서비스는 다 대동소이하니까 이제 단지 내연기관 특유의 그 저변이 그 생태계죠.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그 생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수리가 빨리 되고 용이한 거지, 그 외에는 뭐 정말 테슬라의 수리가 정말 용이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서류를 AI를 시켜서 서류를 리뷰해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는 lowball settlement,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빨리 합의하기 위해서 낮게 금액을 측정하는, 저도 한번 예전에 그런 식으로 당한 적이 있어서 다른 주에서 아니나 다를까 AI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서류를 자세히 분석을 하기가 힘들죠. 파인 프린트를 몇십 장이 오는데. 근데 AI 돌려보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 보내준 서류가 AI가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이미 AI에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제가 업로드한 사진이라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회사가, AI가 이 정도면, 그러니까 로우볼이고 나발이고 그냥 AI가 적정 수준에서 빨리빨리 이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서로 좋으니까 그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AI 시켜서 이 서류를 자세히 분석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AI가 작성한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가 볼 때 어드저스터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뭐 금액을 산정한다든지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좀 위태로울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부분이 이미 AI와 저는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 금액으로, 그리고 AI가 에스티메이션 한 그 금액으로 차량을 깔끔하게 수리했다. 그리고 소소하게 역시 미국답게 수리는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실 보면은 진행이 이 서류 작업이 거의 뭐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이 보험회, 상대방 보험회사랑 맺어진 바디샵들이 있는데 거길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전기차를 고치는 데는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에 맡기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갈 수 있죠. 캘리포니아 법에 그 보험회사 네트워크가 있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보험사가 던져준 에스티메이션이 만족하냐에 대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지 같죠 정말. 얘기만 들어도 점점 좀 복잡해지시죠. 근데 테슬라에 가면요, 아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프로브 할지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차를 일단 들어 파라는 겁니다. 어프로브 하고 자시고는 아니고, 일단 차를 봐야 나도 에스티메이션을 주지, 내가 그걸, 그러니까 이쪽 보험회사는 그걸 들고 가서 이거에 고칠 수 있냐를 합의를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카닉한테 가면 이제 그거 보고 자기도 직접 보고 이제 빨리빨리 되는데, 이제 테슬라는 그게 안 되니까 차를 두고 나면 앱으로 띠링하고 이제 드랍했을 때 그날 저녁에 이제 얼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하겠냐.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또 이쪽 보험사에 토스해야 되는, 정말
이게 머리가 꼴랑 92불밖에 차이가 안 나던데, 양쪽의 갭이.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중간에서 당사자는 저니까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아니면 차 그냥 가져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건 이제 당사자가 일일이 그 요소 이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서류 작업들이 껴가지고 결국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수리는 진짜 빨랐고, 뭐 차도 깨끗이 청소해서 주고, 뭐 충전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이게 미래지 않을까. 정말 차량 수리는 그러니까 빠르면 그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약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리 이 동네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근데 그거 외에는 정말 최상이지 않나. 이런 경험들, 그리고 정말 렌트카를 얻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수리에 있어서 매번 그 스텝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 차가 어디 있는지도 다 GPS로 추적이 되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은 참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